근데 아침의 사과가 저에게는 백설공주가 마녀에게 얻어먹은 독사과처럼 저에겐 독사과였거든요. 아마 저처럼 고생하신 분들이 제가 다큐에서만 봤었는데 주변에 계실지 모르겠어요. 저처럼 출근할 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계속 두리번거리고 찾는다든지,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면서도 방구를 못 껴요. 방구를 끼면 변이 새어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장이 안 좋았습니다. 성인이 하루에 평균 가는 이제 배변을 위해서 가는 횟수가 많아야 3번이고요. 평균이 1번입니다. 근데 저는 정상적인 변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을 간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변을 보기 위해서 하루에 많이 갔었을 때는 15번 이상도 갔었어요. 이 항문에는 얇은 기름막이 쳐져 있어요. 저도 병원 가서 배웠어요. 기름막이 쳐져 있는데 휴지로 계속 이 기름막을 닦아내다 보면은요, 상처를 입습니다. 소염증이라고 하는 간지럼증이 생겨요. 간지럼증이 생겨서 계속 긁게 되거나, 혹은 변을 보고 난 다음에 정말 생각하기 싫은 기억인데, 변을 봤는데 주저앉을 정도로 아파요. 정말 신음소리를 내지 못할 정도로 아픕니다. 장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. 아침의 사과와 금사과라고 이야기해서 꾸준하게도 먹어봤어요. 근데 아침의 사과가 저에게는 백설공주가 마녀에게 얻어먹은 독사과처럼 저에겐 독사과였거든요. 사과를 먹으면 먹을수록 장 운동이 더 활발해져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면서, 일을 가다가 출장 가면서 한 30분에 한 번 단위로 계속 화장실을 찾게 되는 이러한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삶의 질이 정말 극도로 안 좋았었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, 안 좋았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침울하게 얘기하게 되는데, 지금은 상태가 많이 좋고요. 해독 주스를 아마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, 이 디톡과 관련되어 있는 해독 주스도요, 장 상태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해독을 들어가게 되면은요,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. 저의 경우에는 쏟아냈죠. 쏟아내고 싶어서 낸 게 아니라 쏟아내어졌어요. 몸에서 나는 건강을 위해서 해독 주스를 한 잔 꿀꺽 먹었는데,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저를 자꾸 화장실로 데리고 가더라고요. 일단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라고 하면은 제일 첫 번째로 소화불량이 있을 수 있겠죠. 우리가 탄단지라고 얘기하는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소요소가 나옵니다. 근데 야채를 먹고 소화가 좀 안 된다?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식이섬유를 분해하는 미생물의 수가 좀 부족한 거예요. 유익균의 종류와 그리고 가지수가 좀 부족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소화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변비와 설사입니다. 변비의 경우에는 장내 활동이 적은 거죠. 물론 수분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제일 원초적으로는 미생물의 수가 좀 부족한 거고요. 설사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의 수가 있기는 있지만 유해균의 비율이 높아서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. 실례로 이제 음주를 이제 하시는데 과음하고 난 다음 날에 우스갯소리로 술똥 쌌다고 얘기합니다. 절대 좋은 거 아니거든요.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이 장내 미생물들이 비타민도 함께 생성을 해줘요. 근데 음주를 하게 되면은 비타민 생성을 막아버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에 혹은 음주를 하셨더라도 꼭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과일과 이런 채소들을 챙겨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. 저는 발효를 시켰어요. 보통 이제 집에서 밥할 때 쌀 씻으시잖아요. 쌀 씻은 물이랑 그 다음에 이제 백설탕, 그리고 굵은 소금, 여기에 하나 이제 유산균인데, 제가 먹었던 유산균은 좀 다른 유산균이에요. 시중에 나와 있는 유산균이긴 하지만 발효를 시켜줄 수 있는 유산균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. 쌀뜨물을 발효를 시키면 이 거품 같은 게 올라와요. 그래서 뽀글뽀글 올라오는데, 요 녀석을 하루에,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. 요 녀석을 하루에 1리터씩 먹었었어요. 그래서 한 번 발효시킬 때마다 약 한 10리터 정도 이상을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이 발효시킨 음료를 반복적으로 3달 정도 먹었거든요. 3달 정도 먹으니까 설사가 멎더라고요. 설사가 멎고, 그리고 제가 완전히 장 상태가, 이게 좀 정상적인 장 상태구나 라고 느꼈던 게, 이 발효시킨 음료를 먹고 2년 정도 지나서 됐던 것 같아요. 정말 30년 가까이 안 좋은 장 상태를 갖고 있다가 이거를 원상복구 하는 데에 한 3년 정도가 걸렸습니다. 발효음료 같은 경우에는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유산균을 어떤 유산균을 쓰시기가 좀 제일 중요하고요. 그리고 쌀뜨물은 저거 하시면 돼요. 그냥 잡곡을 쓰셔도 되는데, 첫 번째 물을 씻은 물은 버리시고 두 번째 씻은 물이랑 세 번째 씻은 물을 그냥 그대로 빈통에 받아주세요. 네, 빈통에 받아주시고 거기 안에다가 설탕을, 백설탕을 좀 많이 넣으실 분들은 뭐 한 컵을 넣으셔도 돼요.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 넣어주시고, 그리고
굵은 소금을 티스푼 하나 정도 넣어주신 다음에 그냥 그대로 뚜껑을 닫아주시면 됩니다. 중요한 포인트는 발효가 되려면은 좀 상온에 두셔야 돼요. 그래서 어떠한 그 천장이라든지 싱크대 위에 두시면 안 되고요. 바닥에다가 좀 따뜻한 공간에다가 발효를 시켜주시면 됩니다. 한 3일 정도 발효시켜 주시면은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는 발효 음료를 드실 수가 있어요. 항생제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요. 제일 첫 번째로는 항생제는 급성 감염의 위험이 있을 때 쓰는 겁니다. 외부에 상처를 입었거나 혹은 칼로 베었다거나 무언가에 찔렸다거나 급성 감염의 위험이 있을 때 먹는 게 항생제인데, 무분별하게 항생제를 먹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로요,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가 망가집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잔잔한 호수에다가 돌멩이를 던진 게 아니라 바위를 던진 거예요. 그럼 그 주변 환경이 다 엉망이 되겠죠. 항생제는 좋은 녀석 나쁜 녀석을 분간하지 못하고요, 싸그리 다 잡아서 미생물들을 죽여버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항생제를 드시고 난 이후에 부작용으로 설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. 생태계가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. 빨리 복원을 시켜주셔야 되고. 그리고 두 번째로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드셨을 경우에는 항생제 내성이라는 녀석이 생겨서 슈퍼박테리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슈퍼박테리아가 생기는 순간 손을 쓸 수가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가 면역도의 상태를 계속 강하게 유지를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. 외부의 침입에 맞서서 계속 이겨낼 수 있는 상태를 유지를 시켜주시고, 항생제에 대한 처방을 받으실 때에는 무분별한 것보다는 꼭 필요에 맞게, 필수에 맞게 챙겨 드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. 일단 제일 첫 번째로요, 꼭꼭 씹어 먹어야 속이 편합니다. 급하게 먹어서 체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. 그럴 때마다 이제 소화제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, 소화제를 찾는다고 해도 소화가 빨리 되는 거는 아니죠. 혹은 뭐 우스개로 이런 분들 계세요. 소화 안 되면 사이다 먹어 탄산수 먹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그런 음료에는, 음식에는 소화 효소가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죠. 일단 꼭꼭 씹어야지 소화하기 편하고요. 그리고 장 내에서 음식들이 부패하지를 않습니다. 아니, 꼭꼭 씹는 거랑 미생물이랑 관련이 있습니다. 장 내에서 얘를 꼭꼭 씹지 않고 덩어리채로 음식이 넘어오게 되면은 소화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. 그런데 이러다 보면은,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은 장관 내에서 음식들이 부패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나 이상 발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유해균들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필시 장관 내의 건강을 챙기신다면은 꼭꼭 씹는 습관,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만감도 얻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